자,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이제 애칭 그거 이제 무빙 코일 방식이 있죠. 뭐 코일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스피커의 원리 있잖아요. 다이나믹 스피커도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 있잖아요. 다이나믹 스피커는 앰프 전류에 의해서 스피커 구동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갖다가 롤렌츠 폴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플레밍의 왼손톱이라도 이야기하는 이렇게 F는 B라는 걸 이야기해요. B는 연구자선, L하고 I는 바로 이제 전자석의 힘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힘이 발생되는 거예요. F는 B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 그래서 다이나믹 스피커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전압이 발생이 되니까. 이거는 이 전압이고요. 마이너스 BL, 이 마이너스 방향을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원래 잊고자 하는 방향대로 잊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의해서 이것은 여구자석이고 전자석이겠죠. 전자석이고 여구자석에서 막 전압이 형성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하면서 전류 자기장 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른손 법칙은 스피커, 이거는 마이크, 스피커 마이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게 이제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 이게 렌즈 법칙이 이야기하는 거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어. 내가 다이나믹 마이크로폰하고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같이 녹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동영상 올렸단 말이지. 좋아요, 구독하고 다 보고 있습니까? 네.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내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올리고 있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밤에 이제 잠자잖아. 너희들 뭘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사닥 노트북 꺼내가지고 확 만들어가지고 오자마자 출근하자마자 확 촬영하고 확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뭐 매일매일 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하나 왔어요. 그 사람 말은 누구야?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다이나믹 스피커하고 원리가 같지 않냐? 그러면 당신 논리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이나믹 마이크가 저렇게 쓰레기라면 다이나믹 스피커도 쓰레기 아니냐? 다이나믹 스피커는 음을 그대로 재생시키는 게 맞냐? 그러면 콘덴서 스피커가 더 맞지 않냐? 콘덴서 마이크가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다이나믹 마이크로폰하고 다이나믹 스피커가 같은 원리인 건 맞죠? 그러면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도색이 나올 거잖아요. 얘가 움직이면 여기 전기가 나와. 그쵸? 이게 바로 F는 BLI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고 U는 마이너스 BL고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에 의해서 움직이면 얘가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압이 형성인데요. 근데 내가 이거 전류를 넣어줘.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 구동에 전류를 넣어주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넣어줘 가지고 얘가 움직여 가지고 내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선형적으로 가는 거니까. 요 방향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얘가 방향 일로 가지고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일로 가고 일로 가요. 똑같이 움직여준다고. 이거는 문제 없어. 얘가 움직이는 거지, 얘가. 메커니즘은 같은데 뒤집어 주는 거는 똑같은데 얘가 바로 속도에서 움직인다는 게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얘가 변이에 대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없었겠죠.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나믹 스피커하고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 역관계에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변환 메커니즘이 약간 다르다. 콘덴서가 같다는 거지. 콘덴서 다르다. 이해가시죠? 얘가 속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연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나믹 스피커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되는 거 이거는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그렇게 답변을 남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밑에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도형 변환 장치라는 거예요. 왜 속도형 변환 장치냐? 원래 90배인데 뭐가 이렇게 속도에 반응하게끔 이거 자체가 메커니즘이 그렇게 발전의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이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코일에서 우리가 이게 말하는 그거 전자유도 법칙에서 보면 그렇게 발전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속도형이다 보니까 속도라는 것들은 이거 어떤 파형에 대해서의 속도라는 것들은 미분 관계예요, 미분. 소위 말하는 기울기 관계, 기울기. 기울기 관계에서 이 높은 기울기 같으면 이 속도라는 것들은 벡터 값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울기는 높은 기울기는 플러스가 방향이 될 거고 내리막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없으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다시 오르막길이니까 이 커지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지.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울기 없으면 0, 기울기 없으면 0. 오르막길이니까 1, 내리막길이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0도 위상자가 생긴다. 파형은 같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 아까 90도 있었다면 0. 몇 미리세컨드 비워나오는데 이런 개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뭐 같이 놓고 쓰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경우일 때. 근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팍팍 바뀌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각파가 제일 급격한 거잖아요. 팍 바뀌었다고 하면 이게 기울기가 없잖아요. 0. 기울기 없어요. 그럼 이게 팍 바뀌고 이렇게 나. 이거는 질량이, 진동판 질량이 없다는 가정에 생기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요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파형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 속도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변이 반응이었다 그러면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식으로, 그렇지? 다음은 일반적인 반응. 여기서 이제 극격의 전환에다가 뒤에는 사인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사인파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위상차가 좀 있는 사인파긴 하지만 이 모양이 좀 다르죠. 뭔가가 급격하게 바뀔 때는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약간씩. 그래서 뭐 다이나믹이 그렇게 엄청 문제가 있냐 이런 걸 떠나서 그게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쓰레기인가요? 아니죠. 엄청 급격하게 바뀌는 거 쓸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뭐 다 쓰는 거지. 그러면 엄청 급격하게 바뀌는 게 뭘까요? 고주파수예요, 고주파수. 근데 다이나믹이 원래 고주파수에 반응 잘 원래 못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건 저주바퀴 될 때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저주파수도 그냥 팍 바뀌는 거 있잖아요. 뭐가 뚝 이렇게 들어가고 굉장히 이런 어택이 강한 이런 같은 경우는 고주파 성분이 있는 거지. 사각파처럼 나오는 거니까. 사각파라는 건 있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주파수 성분이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사각파는 짝수차가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짝수차가.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게 이제 뭐 이게 없는 거지,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무거워가지고 어쨌든 못 움직여요, 그렇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요걸 넣더라도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그 개인의 여태 강한 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뭘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요행이 그렇게 돼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리본 마이크로폰이 글로 가는 거예요. 리본 마이크로폰 속도형이잖아요. 기본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그렇고. 다음. 왜 전페이지로 왔지? 다음은 이제 컷베이스 마이크로폰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컨덴서 마이크로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컷베이스 마이크로폰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이제 외부에서 전원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그러면 이 전원을 가진 그런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가 충전시켜 놓는 거죠, 그렇죠? 극성을 되게 해놓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Q 값을 바뀌면 안 돼. 무조건. 이건 일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컷베이스 센서가 바뀌면 해가지고 전압을 내줘야 되는데 얘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어떤 애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안 흔들 거라는 거야. 흔들려. 그래서 이걸 안 흔들게 하기 위해서
큰 저항을 달아주지. 얼마나 큰 저항을 달아주냐? 거의 기가옴대 되는 저항을 달아준다고. 기가옴대를 달아주면 C하고 R에 그 있잖아요. 시정수가 나오거든요. 시정수가 나와서 그 천천히 바뀔 때는 Q도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1초에 20번 바뀌는 거 있잖아요. 1초에 띠 갈 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20번 그렇죠? 그 안에 거기서는 움직임이 안 오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막 지진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 Q도 바뀌어. 그런 거 들어올 때. 그럼 뭐 무슨 우리가 이미 잘라버리는데 그것이 다 잘라서잖아요. 그렇죠? 20에서 밑으로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컴피턴스하고 요 두 개 사이에 요거하고 요 두 개 사이 요게 변화에 따라서 V가 변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원리고 요걸 고정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커패시티의 간격이 변화하면 C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이가 바뀌면 커패턴스가 바뀌고 커패턴스가 바뀌면 출력 전압이 바뀐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진동판 간격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는 변이형 전압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큰 직능 저항을 사용한다. 그래서 기가옴대 사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쓰는 커피턴스가 한 피코페르 정도 돼요. 그래서 30피코페르시라고. 이 피코라는 거는 마이너스 12 쓰는 거예요. 12수. 이게 쓰고 이게 기가잖아요. 그렇죠? 기가옴을 쓰면 이게 이제 2파이 CR분의 1 공식을 해보면 한 5Hz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5Hz 밑으로는 이제 이게 흔들리는 거죠. 피값이.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백퍼스에 들어가면서 구멍 있잖아요. 구멍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공진 주파수 있잖아요. 좀 제어시켜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보통 해서 한 12km 정도. 그런데 고주파수 반사되는 영향 때문에 실제로 한 반 옥타브 더 올라가. 그럼 10이니까 24 정도 된다고 한 20km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공진점을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 20km까지 녹음할 수 있다. 그리고 극성에 주의해야 된다. 왜? 얘가 그러니까 줄어들어 버리네? 그러니까 극성이 뒤집힐 수 있다. 라는 거. 그건 좀 이따 좀 이야기를 다 하고. 이게 진동판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동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크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고주파수로 가면 이렇게 막 이상한 분할 진동을 일으키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녀석을 잡아주기 위해서 클램프를 해가지고 여기를 잡아주는 이중 클램프로 하면 좀 더 이런 분할 진동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좀 더 깨끗한 주파 특성이 나오고 고주파 특성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클램프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극성이 고음압 입력 있었는데 한번 확 생겨왔어. 그러면 더 줄어들잖아요. 간격이. 그쵸?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C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컴피턴스 값이. V에서 커지면 V는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C가 그냥 V는 줄어들게 돼 있잖아. 이 그림이 C 고압인데 저 출력 저 압력이 되는 거예요.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고압인데 이건 저압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고압인데 고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을 반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이게 많아요. 틀린 경우가. 극성 체크 하십니까? 녹음할 때? 해요? 해요, 안 해요? 극성 체크. 라이브 쪽에서는 처음에 스피커 세팅하고 얘가 폴라리티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런 정도. 아니, 내 말은 마이크로폰을 폴라리티를 하냐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폰 폴라리티 하려면 스피커로 내줘야 돼. 그러니까 스피커로 가지고 이게 폴라리티 체크 테스트를 해서 전 체인이 다 그렇게 나오게 하게 된다. 그렇게까지요. 그러니까 뒤만 하면 뭐야? 앞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음원이 하나 있으면 그 음원을 중심으로 그 음원을 받는 마이크 뭐 두세 개라고 하면 그거는 극성을 맞춰주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후보적으로 보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역상을 했는데 파형이 좀 다르면 그걸 땡기기도 하고 프레임을 좀 조절을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애매한 게 이제 내가 이게 마이크가 있고 내가 이게 앰프가 있고 내가 이게 스피커가 있는 거잖아. 이 극성은 요 녀석도 극성을 맞춰야 되는 거겠죠? 얘도 극성이 있는 거, 얘도 극성이 있는 거잖아. 다 맞춰야 된다고. 어떻게 맞추자는 거야 이거를. 각각은 스피커를 맞추려면 스피커를 쟤는 마이크로폰 가지고 얘 극성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잖아.
장비를 가지고 그렇죠? 이게 무슨 장비가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생긴 무슨 장비가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전체가 이 세 개가 맞는지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레퍼런스 스피커가 하나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계책 장비야. 그럼 이게 이 전달 함수가 이게 요 전달 특성이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얘한테 신호를 내줘가지고 야, 짜라락 해가지고 보니까 딱 맞아 이게 고압일 때 이 고출력 딱 나와. 그래 맞는 거잖아요. 물론 요거 뒤집고 요거 뒤집고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냐라는 거네, 얘기가. 이거는 많이 하죠. 뭐 여기다가 이렇게 특히 신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 NTI도 그렇게를 많이 하잖아. 믹서기에 있는 걸 바로 넣어가지고, 아니면 뭐 플레이를 틀어가지고, 그거는 요거하고 이 두 개만 보는 거잖아. 내가 말하는 마이크를 보내는 거예요. 마이크 그 자체의 특성은. 그건 잘 안 볼걸?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얘가 이 기준 스피커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요거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음향적으로 있잖아. 얘다가 약간 하면 시그널을 바로 입력을 넣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앰프 그쳐가지고 요렇게 스피커를 내고 요렇게 시작하면 되겠지.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A 마이크 달아보고 B 마이크, C 마이크 다 달아보가지고 하면 그것은 나만 되면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성이 유의해야 된다. 다음.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고압일 때 같은데 출력은 감소가 되네. 고압일 때 저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성을 바꿔줘야 된다. 하지만 이게 변이형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이게 입력 파형이 뭐 정적인 파형이든 굉장히 급격하게 바뀐 동적인 파형이랑 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인 거지.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로폰이 뭔가를 정확하게 녹음을 하고 계측을 하고 할 때는 다 콘덴서를 쓰죠. 우리 계측용 마이크로폰이 다이내믹가 하나도 없잖아. 다 콘덴서 방식을 한다고. 근데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마이크로폰 쓰는 사람들이 마이크로폰 원리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쓴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A사에서 내가 마이크로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유난히 예를 들면 뭐 베이스 앰프에 앞에 있는 그 마이킹용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걸 쓰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쓰는 사람은 또 그걸 그렇게 쓰니까 나는 그걸 쓰는 거고. 근데 그렇게 쓰는 거. 어떤 사람은 이걸 피아노에 많이 사용해. 쓰니까 쓰는 거고 쓰니까 쓰는 그런 거잖아요. 왜 쓰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하고 콘덴서를 볼 때는 다이나믹에 굉장히 다이나믹인데 다이나믹한 소리를 녹음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다이나믹 자체가 고주파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뭉개지기 때문에 좀 더 그게 그 효과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감쇄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그 소리를 우리가 다이나믹 할 때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녹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트링 악기나 막 이렇게 고음이 많이 나오는 거. 왜 그랬냐는 거지. 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 원래 고음을 녹음을 못하니까 무거워서 첫 번째예요. 이렇게 그렇게 좀 그런 악기가 들어갈 때 여기 어떤 다른 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저음 악기 되면 굉장히 어택이 강하게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생각해봐야 어택이 강한 거지만 이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소위 말해서 고주파도 표현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사각파가 들어가더라도 얘는 사인파적으로 녹음이 되니까 문제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막 닦으려고 이해가시죠? 한번 그건 한번 생각해봐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뭐가 주요하고 뭐가 이렇게 부수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녹음해 보세요. 진짜 들어보시고 굉장히 강하게 뭐 팍팍팍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다이나믹에 나온 소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근데 이게 굉장히 가볍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더 뚜렷하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웬만하면 뭐한 8km 이상 쑥 줄어들거든요. 거의 보컬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이나믹을 가지고 이제 뭐 57이나 이런 것도 악기 많이 사용하잖아. 58은 보컬이지 뭐 57은 악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이제 그 관악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관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게 뭐 초음파 대까지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은 사실 외국에 돼서 들어가는 거지. 잘 못 들어가는.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청감적으로는 생각해봐요. 저도 뭐 내가 그런 마이킹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은 사실 안 되는 것 같고, 그 본업을 계신 분들이 마이킹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전에 몇 달 전에 업무를 볼 때 가운 플라티넘 가운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근데 가운. 네, 가운. 네. 네. 근데 그거를 보통 마이킹 할 때 57, 그냥 58, 그냥 어쩌면 그냥 PGM 뭐 그렇게 바운더리를 넣기도 하는데 그때 MD 사이를 썼어요. 근데 인덕터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이 샤오링 그 긁는 소리까지 너무 픽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를 마이크 지향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든 마이킹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이나믹인데도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주 뭐 긁는 소리까지 섬세하게 생각보다 섬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원치가 않으니까 이제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제 말은 주파수 특성만 볼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동적인 특성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다. 그래서 이제 변이형 속도형 마이크로폰은 중요한 게 동일 거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 거리해놓고 배치랑 믹싱을 해버리면 이제 90도 이상짜리. 두개 90도 이상짜가 생긴 소리 나중에 이미징을 하면 약간 달라요. 이미징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거. 근데 뭐 실제로 동일 거리에 배치해가지고 쓸 경우가 뭐 다이나믹과 컨덴서가 쓰는 경우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다음.